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2,390만 원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전셋값이 평균 2,390만 원 뛰었습니다.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669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390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KB 통계 집계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인데요. 2,390만 원이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년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죠. 집값에 이어서 전셋값까지 치솟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선 집이 아닌 빵 논란도 있고요. 참 이제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번째 숫자는 11명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제 오후 경기 군포시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두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11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작업 도중 전기 난로 불꽃이 근처 인화물질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민간 사다리차가 주민을 구조하는 모습이 포착돼 감동을 줬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 내부를 완전히 뒤덮었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아파트 12층에서 난 화재로 연기를 피해 테라스 난간까지 나온 주민을 이 사다리차가 구조해냈습니다. 이 주민을 구조한 사다리차는 이어서 15층에 초등학생 2명도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불길이 아파트 외부로까지 뻗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한 이 사다리차의 운전자는 20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참 용감하고 멋진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15년입니다. 15년 이상 된 위니아 딤채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회사 측이 전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총 239건 중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 딤채 제품 관련이 207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리콜 대상 딤채 김치냉장고는 총 278만 대로 위니아 측은 이미 이들 제품에 대해 무상 수리에 들어간 데 이어서 전량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연중 상시로 기간 제한 없이 노후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안 그래도 김장철인데 우리 집 김치냉장고 이상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지막 숫자는 5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누리꾼들 5천여 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직 사병 현모 씨 측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 현 씨를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비방 댓글을 달아서 고소된 누리꾼 그 수가 무려 5천여 명입니다. 자, 무심코 가볍게 언론 기사에 댓글 다는 분들 이제는 조금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교통안전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자,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10일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는데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모여 대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와 자동차나 행인이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가 계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동 킥보드 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사고나 또 교통사고에 대한 분쟁
또 보험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뭐 과실 비율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킥보드와 사고가 났는데 이게 제 책임일까요? 등등 뭐든 좋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간 변호사님 그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네. 엊그제 뵌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바쁘게 사시는가 본데요. 그런가 봐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무튼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반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네. 13세 이상이면 킥보드 탈 수 있게 했다가 네. 그 도래하니까 네. 또 모여서 네. 또 바꿨습니다. 네.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13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뭐 입법안 또 발의된 지가 몇 달이 한 4월부터 했으니까 예. 한 6개월 이상 기간이 있었죠. 예.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사실 그 사이에 뭐 교육도 제대로 하고 예. 공간도 제대로 확보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보험도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우려도 안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규정을 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계속 말 나오니까 어. 나이라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규제 풀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개정안 보면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먼저 기존에는 사실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아예 사람이 태어났다면 호적이라도 올려야지 뭐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데 예.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취급은 해야겠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을 해서 소형 오토바이 취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들도 많고 문제도 많이 제기되니까 법적 지위를 부여했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뭐 소형 오토바이니까 차도로만 다녀야 됐던 것이 이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예, 예. 면허가 필요했던 것이 면허 없이 그리고 나이가 16세 이상이나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만 13세 이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또 안전모 착용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가 있었고 위반 시 범칙금 규정이 있었는데 2만 원 부과 있었는데 이제는 의무 규정이 있지만 범칙금 규정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없어졌고요. 또 음주운전 또 자동차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하던 것을 이제 범칙금 3만 원으로 자전거와 똑같이 취급됐습니다. 예, 예, 예.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하다가 이제는 전기 자전거로 취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뜻은 뭔가 좀 더 많이 풀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규제가 완화됐다고 봐야 되죠. 예, 예.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 킥보드라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네.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처벌이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2월 10일 이전 사건의 경우 어떻게 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음주운전 기존에 하셨던 분이 재판받고 있던 분들이 재판을 다 미룬다는 말까지 있어요. 예. 재판 12월 10일 지나면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 아까 말한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아니고 범칙금으로 끝나니까. 네, 범칙금 뭐 3만 원인가요? 네. 예.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통상적으로 처벌하던 것이 처벌을 안 하게 됐을 때 이게 기존 처벌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이 폐지됐다. 예, 예. 이러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처벌 안 받습니다. 하지만 뭐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변화라면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은 기존대로 처벌받고 예. 개정돼서 처벌 안 받는 것은 개정돼서 처벌 안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지정차로제가 한때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지정차로제 위반한 사람이 지정차로제 폐지됐으니까 처벌 안 받는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예. 결국 그때도 반성적 고려에 의한 조치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로 봤다. 그래서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받는 겁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풀렸지만 기존에 했던 것은 기존에 했던 대로 음주운전 위반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고요. 예. 이제 12월 10일 이후 거는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 3만 원 끝나는데 예, 예. 앞으로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하면요. 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여전히 똑같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아시잖아요. 윤창호법. 예, 예.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키면 윤창호법 적용 대상 되는 건 아직도 똑같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는 그러면 음주하시고 이렇게 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을 못하고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예, 예. 음주운전이 무서운 게 사고거든요. 사고가 나면. 네, 사고 나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처럼 교통사고 처리 등등부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고 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면 윤창호법까지 적용 대상 됩니다. 사실은 네. 술을 드시면 사고 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운전하시기 때문에 네. 또 하나의 좀 살인 무기가 될 것 같은 그런 그럴 수도 있죠. 우려가 듭니다. 네. 개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우려되는 점들 몇 가지 좀 꼽아주시죠. 네, 환영하는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혁신적인 이동수단 긍정적으로 본다면 나쁘게 본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환영하는 목소리 입장에서는 뭐 제가 환영이든 부정이든 그 입장은 저 입장은 아닌데 예. 이제 들리는 소문에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공유형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아무데나 두고 가도 된다. 예. 오히려 개인 소유보다도 더 혁신적인 이동수단이다. 편리하다. 네, 예. 편리성. 예.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은 환영하시겠죠. 예. 아무데서나 탈 수 있도록 했으니까 차도로 안 하고 이제는 자전거 도로까지 됐으니까 면허 제한이나 이런 부분 푼 거. 하지만 이와 같이 규제를 풀면 이용자 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용자 수가 증가되면 어떤 공간이라도 마련이라 돼 있으면 모르는데 같은 공간이라면 그 공간이 차도로 못 다니게 하고 인도로 다니게 했다면 이제 보행자가 위협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용자가 어떻게 보면 나이 제한하고 면허 제한만 풀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 13세부터 한 18세 이 정도 되는 미성년 그리고 안전교육, 교통법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규제가 풀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이게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네, 안전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예. 또 나아가서 사고가 필히 따를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험 제대로 갖춰졌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막 만들어지는 보험회사가 한두 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 종합보험까지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는 우려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변호사님께서는 뭐 찬성 반대 그런 입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반대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사실 이걸 반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저희 그 조선말 때 어떤 신문물을 받아들일 때 여기에 대해서 기존 세력들이 반대해가지고 더 악영향을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전거, 뭐 자동차 이런 이동 수단에 대해서 또 혁신적 이동 수단이 왔다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전하게 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맞습니다. 보이고요. 관련해서 1289번님께서도 사용자가 많으면 사고도 많아지겠죠. 저도 이용자인데 보험 가입이 시급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험회사들 이제 보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네, 한두 군데는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종합보험만큼 완벽하게 보험까지는 안 되고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법을 좀 더 보완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미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부분에 대해서도 탁상 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18세 이상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이고 생명을 또 잃는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해도 사고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11월 16일 날 신호 바뀌었는데 기다리다가 화물차에 치였던 그리고 또 사망한 사건이요. 사망한 사건 위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에는 또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 타던 고등학생이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혀서 사망한 건이 있었고 또 10월 20일은 출근하는 직장인이 굴삭기에 치여서 사망한 건이 있었고 또 5월 21일에는 인천에서 전동휠 무단횡단하다가 차량과 사망 그리고 4월 1일에는 부산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전동 킥보드가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던 사건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고는 있었지만 사망사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또 사망 건수를 비교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륜차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458명이 사망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125cc 이하
40여 명 사망했습니다. 자전거는 매년 한 200여 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동 킥보드 8명. 예. 그렇다면 이게 과연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또 이용자 수까지 고려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용자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해도 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안전 예.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KBS로 시작하는 분님께서는 네.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이라도 좀 걸었으면 좋겠다. 너무 빠르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전동 킥보드의 속도로 보나 또 두 명이서 함께 타는 경우도 저는 가끔 봐요. 네. 또 자유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통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점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린다면 개인형 이동 장치의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요. 30kg 이하여야 되고 예. 속도는 25k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초과한다라고 하면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아니라 소형 오토바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속도를 불법 개조해서 증가시켰다. 예. 라고 한다면 자동차 관리법상의 불법 튜닝과 속도 제한 자치를 푼 걸로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속도 제한을 푼다거나 하는 부분도 많은데 서포트적으로 푸는 것도 쉽다라고 합니다. 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운전자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준이 찬이 파파님께서는 어제 퇴근길에 보니까 누군가가 공용 전동 킥보드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두고 갔더라고요. 사고 유발 위험이 있던데 네. 이런 경우 사용자 처벌도 이미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냥 막 세워두고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 똑같습니다. 예.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막 세워놓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또 아까 말 환영하는 목소리에서는 언제나 탈 수 있고 어디서나 두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차 부분인데요. 예. 주차를 제대로 한다면 방금 환영하는 목소리 입장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타고 두고 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만 주차를 제대로 안 하면 뭐 도로가 아무데나 방치한다. 라는 말까지 듣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예. 또 주차 자체를 잘못하면 그 자체로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 내지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뭐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제대로 주차 안 하면 본인에게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몇 대 몇일까요도 좋고요. 보험사가 이렇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도 좋고 킥보드와 사고가 났는데 이게 제 책임일까요? 등등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킥보드와 자동차 사고는 차량 대 차량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는 법적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차 대 차 사고는 차 대 차 사고로 보고요. 자동차하고 부딪혔으면 자전거하고 부딪혔다 하더라도 차 대 차 사고고 사람하고 부딪혔으면 차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당연한 차에 해당됩니다. 예. 당연한 차에.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전동 킥보드의 위치를 어디로 볼 것이냐. 뭐 지금 소형 오토바이로 볼 수도 있고 전기 자전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전기 자전거에 준해서 과실비율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기 자전거처럼 뭐 완전 차 대 차 대등하게 평가하지는 않고 보행자에 준해서 평가할 것으로 그게 보입니다. 궁금한 게 자동차가 어떤 경우라도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거의 과실로 보잖아요. 아닙니까? 이 말은 틀립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혔다. 그러면 차는 빨리 움직이고 위험성도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실비율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전혀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었다.
라고 한다면 없던 과실이 생겨나지는 않고요. 아, 그렇군요. 예, 기본적인 과실 뭐 5대5라면 여기서 이런 사고 차대 차라면 5대5라 자동차 대 자동차라면 5대5인데 예. 자동차 대 자전거다라고 한다면 5대5로 평가하지 않고 자동차 과실 10% 정도로 더 불리하게 주고 이런 식으로 과실 비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겠군요. 네,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우리나라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많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네, 프랑스 같은 경우 2017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 입은 것을 계기로 결국 인도에서 탄 거 그 자체로 20만 원 벌금을 물이고 있고요. 예. 주행 속도가 25km 초과되면 210만 원의 벌금까지도 부과하고 있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벌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86만 원 정도, 예. 최대 867만 원까지 내게 하거나 징역 3회에서 6개월 정도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가중처벌하도록 바뀌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동 킥보드를 차량으로 간주하고 오토바이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와 번호판 부착해야 되고 차량 등록도 해야 되고 무조건 도로로만 타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행 시간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통행 시간을 두나요? 네. 예. 주간에 어떻게 보면 통행이 자유로운 시간을 두고 있고 그 외에는 통행 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 어떤 특정한 나라의 모든 제도를 모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것은 아니고 특정 그럼요.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행 시간을 제한하는 거 일본은 보험 가입 의무하는 거 번호판 부착 그리고 또 싱가포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보다 발전적인 부분을 취합해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규제만 풀었지 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1989번님은 전동 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는데 사고가 나고 전동 킥보드가 자리를 벗어나면 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결국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없어가지고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분들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가도주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받으니까 운전자분들이 요거를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되고. 결국은 이와 같이 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뭐 CCTV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을 떠나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에 제보한다든가 언론에 제보하면 어떻게 보면 제3의 목격자를 통해서 범인을 더 쉽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해 회복.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힘든 부분 발생할 수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에 따른 정부 보장 사업에 따라서 치료비 3천만 원, 사망하고 후유장애는 1억 5천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는 이걸로 보상 못 받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전동 킥보드도 엄연한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고 의무보험 가입 대상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술을 만취하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분이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으로 기소되고 검사님이 의무보험 미가입했다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까지도 기소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결에서는 위험운전치사 치상 인정되고 음주운전 인정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기대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했는데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아직 논의는 없는데 뭐 정부 보장 사업에 따른 보상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666번님, 킥보드 사고는 아닙니다. 저번 주 사고가 났었는데요. 1, 2차선 좌회전 차선입니다.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었고 2차선에서 상대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2차선 쪽으로 변경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가 제 차 조수석 뒷문 쪽을 박았습니다. 몇 대 몇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제가 한번 사실한 게 우리 아나운서님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같이 일단 한번. 1차로, 2차로에 있던 차량이 동시 좌회전하다가 이제 애청자분께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다 사고 발생됐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2차로에 있던 차가 1차석 차의 뒤쪽을 부딪힌 그런 사고입니다. 네, 지금 1차로에 있던 차량이 그 애청자님 차량이라면 결국은 1차로에 있던 애청자님이 2차로로 차로 변경하다가 발생된 사고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차로 변경하다가 사고 발생됐다는 말은 바로 측면에서 부딪힌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오히려 애청자분님이 가해 차량으로 보이고 예. 블랙박스 영상으로 봐서 오히려 2차로 진행하던 차량이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고 옆에서 갑자기 툭 친 거 그렇게 보였다면 애청자님이 모든 책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해자로 보이고 블랙박스 예. 영상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일단 잘못하셨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479번님, 운전을 하다가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다친 분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을 경우 이후에 이 다친 분이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사고 나고 난 뒤에 보통 보행자분이 보통 경미한 사고에서 이런 경우 많은데 뭐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다. 빨리 가시라고 자기 일이 바쁘다고. 그래놓고 이제 생각하니까 뭐 다른데 주위에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 뺑소니다. 뭐 보험 처리 받아야 된다. 예. 이런 말 듣고 또 기가 솔깃해가지고 보행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뺑소니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주 의사가 없어서 뺑소니 안 됩니다. 예. 뭐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험 처리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경미한 사고라면 먼저 그 사고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차량 이동시키고 보험사를 불러가지고 보험사를 통하고 상대방과 인적사항 그러니까 명함 주고받거나 핸드폰 연락처를 주고받으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고 큰 사고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가라고 했다는 부분은 증거 남겨놓으셔야지 나중에 다른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그렇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